인류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다니는 자식, 고위공직에 있거나 사업으로 성공해서 잘 사는 자식, 부모에게 친절하고 잘하며 용돈도 두둑히 주는 자식. 생각만 해도 너무 흐뭇합니다. 여기저기 자랑하고 싶어지는 자식이죠. 그럼 자녀분들도 여러분을 자랑스러워 할까요? 아니면 혹시 부끄러워하고 있진 않을까요? 오늘 그 솔직한 답을 여러분과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프랑스의 위대한 철학자 장자크 루소의 명언을 통해 자랑스러운 부모와 부끄러운 부모의 진짜 모습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루소는 있는 그대로의 아이를 존중하는 법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연은 아이들이 아이일 때 어른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얼마나 빨리 걷고 말하는지, 공부는 얼마나 잘하는지와 같은 비교와 기대를 멈추지 않습니다. 마치 아이를 미완성된 어른으로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루소는 아이가 아이답게 자유롭게 성장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올바른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는 그 자체로 온전한 인격체이며 어른이 되기 위한 과정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이죠. 자녀의 재능과 관심사를 부모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재단하는 대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자녀가 자랑스러워하는 부모에게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있는 그대로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 아이는 의사가 됐으면 좋겠어 같은 꿈을 꾸지만 자녀의 본래 색깔을 무시한 채 부모의 바람을 강요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발생하죠.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들은 연필만 쥐어주면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책상 위, 벽지, 가릴 것 없이 온통 그림 세상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게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림 그려서 밥 벌어 먹고 살겠나? 하는 불안함이 늘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들에게 틈만 나면 그만하고 수학 문제나 풀어라, 남들처럼 안정적인 공무원이 되어야 한다고 잔소리를 했습니다. 아들은 저의 뜻대로 미술 대신 공대 진학을 택했고 졸업 후에는 평범한 회사원이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번듯한 삶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늦은 밤 퇴근하고 온 아들의 표정이 너무 어두웠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 멍하니 밥만 먹던 아들이 조용히 입을 열더군요. 아버지, 저는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을까요? 제 인생인데 제가 살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 말을 듣는데 머리를 망치로 맞은 듯한 충격이 몰려왔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성공의 기준이 아들의 행복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은 겁니다. 미안함과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왔죠. 그날 이후 저는 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나마 아들이 좋아하는 그림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었죠. 주말마다 화실에 다니며 붓을 든 아들의 얼굴에 오랜만에 환한 미소가 번지는 것을 보면서 진정한 부모의 역할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자랑스러운 부모는 자녀의 재능을 발견하고 지지해 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녀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계신가요? 두 번째 특징은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화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어리고 부족한 존재가 아닌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고 귀 기울이는 것이죠. 잔소리나 일방적인 지시가 아닌 쌍방향 소통을 통해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것입니다.
제 딸이 고등학생 때 미술대학에 가고 싶다고 했을 때 사실 아내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안정적인 직업이 아니다 보니 과연 그림으로 밥 벌어 먹고 살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었죠.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딸아이의 눈을 들여다보며 내가 그림을 그리면서 어떤 점이 가장 행복하니? 하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딸이 며칠 밤낮으로 그린 그림을 조용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림 속에는 딸아이만의 따뜻한 감성과 세상에 대한 애정이 가득 담겨 있었죠. 저는 딸아이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내 그림 속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는 것 같구나. 아빠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진심으로 응원한다. 제 말 한마디에 딸아이의 얼굴은 환해졌고 눈에는 자신감이 차올랐습니다. 그날 저는 딸아이에게 꿈을 꾸는 사람으로 또 한 명의 예술가로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덕분에 딸아이는 지금 작은 갤러리를 운영하며 행복한 화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그 어떤 성공보다 자랑스러운 일이죠. 자녀의 꿈을 온전히 존중하고 응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랑스러운 부모의 역할입니다. 마지막으로 솔직하게 자신의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모도 완벽하지 않은 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성공의 모습뿐만 아니라 실패와 좌절을 겪는 모습,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려는 용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사업을 여러 번 하셨는데 큰 실패를 겪으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어린 마음에 아버지가 한없이 부끄러웠죠. 친구들 아빠와는 다른 모습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는 절망하거나 좌절하는 모습을 저희에게 한 번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가족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씀하셨죠. 아빠가 이번엔 실패했지만 다음에는 꼭 성공할 거야. 넘어졌으니 더 단단해졌겠지? 아버지는 실패를 숨기려 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용감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며 넘어져도 괜찮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포기하지 않는 강한 정신력을 배울 수 있었죠. 완벽한 부모가 되려 애쓰는 것보다 솔직하게 자신의 삶을 보여주고 좌절을 극복하는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때로는 더 큰 가르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버지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자녀에게 가장 자랑스러운 부모는 바로 이런 용기와 지혜를 가르쳐주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자녀가 부끄러워하는 부모는 어떤 모습일까요? 자녀가 부끄러워하는 부모들에게도 공통적으로 보이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이기적인 기준으로 자녀를 평가하는 모습입니다. 자신의 삶에서 채우지 못한 욕망을 자녀에게 투영하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내가 못 이룬 꿈을 너는 꼭 이뤄야 한다. 같은 말을 무심코 내뱉죠. 이런 행동은 자녀에게 나는 부모의 욕심을 채워주는 도구라는 상처를 남깁니다. 저희 딸이 소위 말하는 명문대에 들어갔을 때 저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자랑스러웠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딸 자랑을 하는 것이 저의 가장 큰 기쁨이었죠. 그런데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딸은 졸업 후에도 취업을 하지 못하고 한동안 방황했습니다. 저는 답답한 마음에 너처럼 공부 잘하는 애가 왜 저렇게 무기력하니? 친구들 좀 봐. 다들 좋은 직장 다니는데? 하고 다그쳤죠. 그러자 딸은 저를 보며 울먹였습니다. 엄마, 내가 엄마의 트로피야? 엄마가 원하는 대로 살았는데 이제 와서 나한테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딸은 저를 자신의 인생을 빼앗아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딸의 행복이 아닌 저의 욕심을 채우는데 급급했습니다. 자녀를 부모의 기대를 만족시키는 도구로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자녀에게 상처를 주고 부끄러운 부모가 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자녀에게 화풀이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스트레스나 분노를 가장 만만한 존재인 자녀에게 쏟아붓는 행동은 자녀에게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제 어릴 적 기억 속 어머니는 기분이 안 좋으실 때마다 저에게 화를 내셨습니다. 사소한 실수에도 내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무서웠고 엄마는 왜 나한테만 저러실까? 생각하며 어머니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성인이 된 후에도 어머니는 여전하셨습니다. 어느 날은 참다 못해 저는 엄마의 감정 쓰레기통이 아니에요 라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어머니는 큰 충격을 받으셨겠지만 저는 어머니를 존경하거나 자랑스러워 하기보다 그저 무섭고 불편한 존재로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자녀가 부모를 멀리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부모의 감정적인 폭력은 자녀의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결국 소중한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마지막으로 자녀의 삶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입니다. 다 너를 위한 일이야 라는 명분으로 자녀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려는 부모의 행동은 자녀를 무능력하게 만들고 결국 부모와 자녀 모두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저는 한때 어머니가 골라주신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어머니는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일이라며 제가 만나던 남자친구들을 반대했고 결국 어머니 마음에 드는 사람과 결혼하게 되었죠. 하지만 결혼 생활은 불행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사소한 문제로 끊임없이 다투었고 결국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 저는 어머니께 그동안 쌓였던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엄마가 선택해준 사람이라 믿고 결혼했는데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자 어머니는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너 잘되라고 한 일인데 왜 내 탓을 하느냐?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제 행복이 아니라 그저 남들이 보기에 완벽한 딸의 인생을 원하셨다는 것을요. 자녀의 삶에 대한 지나친 개입은 결국 자녀를 무능력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시니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자녀들의 성공이 아닌 그들의 행복 자체를 응원하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자녀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솔직한 모습으로 삶의 지혜를 나누며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자랑스러운 부모가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우리 엄마 아빠 덕분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부모가 된 증거가 아닐까요? 세상 그 어떤 부모라도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같을 겁니다. 하지만 자녀의 행복은 성공의 잣대로만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자녀의 눈에 비친 자랑스러운 부모의 모습은 완벽하고 뛰어난 사람이 아닌 그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삶의 진정한 지혜를 나눠주는 따뜻한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울림이 되어 자녀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